맞이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비가 촉촉이 와서 그동안 우리나라 땅에 메마른데 가뭄도 해결되고 우리 앞날을 상당히 축복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한 10일 정도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있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어떠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그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운동도 잘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계시면 더 고생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많이 한전해서 고맙고요. 오늘 이 성명 발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거 유인물로 다 읽어보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에 있는데 한 달 전인 11월 19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에게 영장을 보내서 계속 전자개표기 등을 사용하면 이는 명백히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지금 엄청나게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법을 위반하면 그 자체가 선거 무효인 거예요. 그거는 대법관이나 법관은 다 알아요. 법을 전문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실시한다, 관리한다?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고 선거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그동안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자료를 보고 다 해왔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만은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영정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의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2013년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하는 건 우리 회원님들이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개표 상표를 보고 체크해보니까 사실 그대로 수개표도 안 하고 증거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그 증거로 따진다면은 대사전에 여러 개 해도 한이 없어요. 하나하나. 핵심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공직선거부터 지키지 않았고 공직선거관리비조 개판이었고 결과적으로 2013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를 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을 삭제한 이 자체가 법률 위반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 한 걸 인정한 거예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성명발표 기장에는 그래서 재판을 계획했는데 180일이 돼도 재판을 하지 않고 지나서 2년 4개월 돼도 안 했다. 이건 뭘 뜻하냐? 법률적으로 저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때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대법관이 부정선거했고 대법관 같은 후배 재판부 법관들이 재판 안 한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1항이에요. 그 다음에 벽서에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총체적 부정선거다. 국가기관, 새누리당, 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 출동해서 자기 법을 위반하면서 국가기관이 부정선거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야당이 떠들고 국정원에서 댓글 했다.
떠들고, 제가 안전기획부 국정원 출신 관장 아닙니까? 댓글 쓰는 여직원이 밖에 나와서 오피스텔에서 뭘 지지 보내고 있다. 선거에 관한 거. 이거 상독자 지시 없이 자기 멋대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질 한 부정 쓴 건데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고 국가기관이 처벌도 안 한다. 그건 한편 아닙니까? 이거 상식에 벗어난 짓을 야당이 멍청하게 있다. 그걸 지질 건다. 매겨울 지을 건다. 양심불량이죠, 양심불량.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뭡니까? 검찰이 국정원장 국정원 법원 위반했는데 공직선거 위반이 아니다. 선거는 개입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참 다행하게도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부장판사가 무슨 소리냐, 궁극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장에 있다. 그래 법정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이 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게 2월 불입니다. 저희들은 3월 20일 나왔어요. 고등법원 같은 부장판사끼리 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이제 법리대로 존이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부정선거에서 하나도 허위사실도 없는데 허위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소 제기했다. 솔직히 말해서 1심 재판부는 책도 안 읽을 보고 서류도 안 보고 무조건 검사한 말만 무조건 같이 한편 같은 짝짝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법원 우리 담당 부장 판사들이 읽지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원선 국장이 구속되자 그때부터 일을 보기 시작하니 가만히 보면 우리 서로가 맞거든. 그래서 그날 3월 12일 날 갑자기 새로 또 주심 판사가 왔고 자기 내부적으로 무슨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석 신청하라고 자진했어. 바꿔서 이야기하면 검사가 엉터리로 지금 막 짜가지고 한표가 돼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우리 공소 제기한 거예요. 그거는 재판 과정에 서류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구속되지 않느냐? 구속되었죠. 제가 구속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 서류를 그동안 100건 넘게 반박하는 공소 사실이 거의 차지하는 걸 인정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걸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래서 목소리 돼 나왔는데 저희는 엄격히 따져서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 사유예요. 제가 없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 사유예요. 또 안 된다는 무죄 사유예요. 그래서 전혀 저희는 제가 아까 그건 제가 확신하고 어떤 누구와 와서 법리 토론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느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내가 지금 뭘 말을 못하게 되면 막아요. 왜? 나는 법률적으로 모든 걸 공부해 들어가는데 검사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우리 공부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사망은 지금 놀랄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성완종 기업체 대표가 지금 정치자금을 개입하는 사건이 지금, 연일, 자살 사건으로 해서 특종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놀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그 기업가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성완종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됐습니까? 가난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세해서 기업가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건 누구 돈 거였어요? 자기 돈입니까? 다 나라 돈, 국민의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 돈을 주고받아 해가지고 네가 줬니 안 줬니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무슨 국민 앞에 개망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국가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플러스 이번에는 검역 부정선거가 완전히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또 보니까 야당도 옛날에 많이 먹었다. 나와가지고 지금 또 무슨 회계장부 나온다 하고 또 서로 치고받고 진짜 지역밖에 뒹굴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테레비 보면 진짜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해요. 근데 좀 진실 알고 착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부정성이 있는지 선거 불복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 체크하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제일 세계 행복 1위 나라래요. 우리 네덜란드 연구 좀 합시다. 그거 가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속인지도 없고 잘할 겁니다. 그 사람 배워서 잘하는 건 배워야지 못하는 건 고치고. 지금 제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도 뉴스는 저희들 구치소에서 뉴스를 봐요. 뉴스 보는데 그 생방송 해가지고 저녁에 한 30분씩 줘요. 8시부터인가 30분 가까이 뉴스를 그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갖다지만 현재 실존하는 그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 보면 날이 갈수록 얼굴 상이 어두워져요.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자기가 둘러보면서 이 문제를 바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둘러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수위원회 때도 이 내용을 보냈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박근혜 직무집행 정지신청도 대부분에 제출했고 지금 제가 좀 우리 회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국민과 더불어 하는 소송 절차를 해가지고 계속 제가 재판부 내는 서류를 카페에 올리고 했는데 제가 낸 소송 서류 중에 본재판인데 성무의 소송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송 절차에서 결정 신청하는 소위 말하면 조금씩 해서 소송 절차에 도움이 되는 서류를 많이 냈어요.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직무정지 신청해놓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재판부가 그 서류를 박근혜 대통령 보내지도 않아요. 딱 붙들고 그 다음에 또 김영환 또 법무부 법무법인 고문으로 갔는데 그 법무부의 업무집행정지 신청 이인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새누리당 직무정지 신청 국회의원 강창희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새누리당 야당 정치연합 직무정지 신청 이런 것을 받아서 딱딱딱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재판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나라 자체가 너무 부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진한 기준이에요. 이렇게 돼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다른 나라를 기다리는데 저 헌법기관에 종사하시는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시, 공부 다 법관들이 다 이 나라에서 배웠다는 전문가들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늘날 현상은 이제는 볼물 때까지 볼마서 저절로 터질 때가 됐다.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다녀서 지금 오늘 여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인터넷 상이나 소송수단에서 한 12,000명, 15,000명, 2만 명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별 세력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들이 지금 도와서 보도도 안 하고 좀 알리면 순식간에 국민들 아는 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서 우리나라 지도층이 부정부패하고 지금 부정부패 누가 서로 지금 정치가 서로 부정부패한다고 하잖아요. 야당한 여당, 여당한 야당 보고 이것이 이왕구 총리 같은 분이 진짜 제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는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테러를 통해서 저는 유심히 봅니다. 보니까 YTN 16분에 채널 16분에 MBN 또 18분에 그 동아 A 방송 19분에 조선TV 계속 아침에 저녁까지 떠들고 있어요. 유명인사 신율보 교수인가 그분 박찬종 그 변호사 옛날에 무소속 나오신 분 나와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지금 그 위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여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한 말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에 그런 이야기 적었고요. 그래서 실은 현재 대부분 사법부 대법원장 양성대 대법원장이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대법원 홈페이지 통해서 대법관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님 그 우리 선거구제 소송은 일부니까 특별 일부니까 그 대법관하고 양대 대법관을 사퇴하시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제가 양성태 대법관은 부정선거 자행하고 숨기고 있는 두목이다까지 내가 공식적으로 자신 있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지금 이제 아부발하죠. 김용관 1심 부장판사한테 우리 피고인들이 말이 대부분 양성태 대법원장을 욕한다고. 그랬어요. 왜 욕하는 거는 묻지는 안 하고, 그렇게 아부하는 짓을 했는데, 저희는 자신만만해요. 이게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은 전부 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숨어서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층들이 물갈이 할 때 이 나라를 운영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진짜 성심성의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저는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누구나 이런 거 그런 욕심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나이가 들는데 저도 좀 놀아야 쉬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무대에 나와서 좋은 자리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이번에 좀 점잖게 썼어요. 제가 우리 국민들이 사기와 재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를 불러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부정서가 드러나고 들통나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걱정하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하는데 본회의에 찬 대성적 대안을 양성계 대법관을 빌려서
제주도 바람다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없이 되풀이 되는 4.19 기념일 55주년 맞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누감스럽게도 4.19 혁명 정신이 헌법에 전문에 기대어 있고 그 정신에 의해서 지금 헌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은 지금 다 현 헌법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들도 좀 와서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기자들이 정말 돈만 좋아하는 건지 권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가 예산을 펑펑 쓰면서 로비한다고 그럴까? 기자들 로비를 돈 많은 데 가서 이제 붙어 있는지 지금 정신 없는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거 새로 이제 국가를 바로잡는데 관심 있는 취재와 보도가 있어야 될 거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이영주 기자님이 와 계시는데 기대합니다. 박수 칩시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류본이 많이 집어넣었는데 1심에서는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조차 안 했고 서로 다른 최성년님과 두 분 대표님 서로 다른 그런 사건을 공소 하나로 묶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공소 분리도 안 해주면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했는데요. 마지막 3월 12일 날 박혁진 증인이 한 번 더 나왔죠. 여기 많이 오셨었는데 박혁진 증인은 그때 증언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성관이 법제처에서 장주영 변호사가 고소장을 본인이 1심에서 안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법제처에서 상의를 했고 법제처에서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보도 아닐 텐데 웬일로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말을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그 말은 결국은 우리의 공소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표님도 얘기 좀 하셨듯이 공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중앙선관위 법제처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공소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을 직원을 하였습니다. 후기도 있고 공판 조서도 올릴 테니까 그거 많이 퍼다 주시고 설명을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재판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그런 집회로 너무너무 다들 지방에서도 힘들게 박차를 가해서 그런 집회를 하였고 그런 관계로 많이 못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떡 케이크 이 떡 케이크는 광주 소송인단에서 두 분 대표님 축하한다고 지금 광주 소송인단에서 케이크를 그리고 저 떡하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10만 원을 그렇게 후원을 해서 떡을 했고 또 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선님께서 이번에 또 20만 원을 또 주셔서 오늘 저 옆쪽에 보시면 맛있는 음식들이 밤새서 제가 너무 시장을 갔더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없는 실력을 발휘해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했으니 이따 맛있게 드시고요. 이번에는 오늘이 4월 19일인데 두 분 대표님과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1년 가까이 이런 구속을 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나왔거든요. 보석 청구도 급박하게 돼가지고 정신없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햇볕이 쨍쨍한 곳에 가면 어지럽다 이야기하시고 아무리 그 구속되신 그 구치소 안에서 30분 내지 운동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한 근력과 또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근력하고는 틀려서 아직도 좀
풀어지실 그 건강이 아직 안 좋으신 상태고 또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상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가협도 가셨고 저기 새나리만년 때도 가셨고 횃불 집회도 가셨고 떡도 돌리고 이렇게 감사하신 연대하고 또 알려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돌아다니셨고요. 오늘은 이제 막 뜻깊은 여러분들과 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봅니다. 4.19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이렇게 성명서 발표를 하고요. 대표님, 한영수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4.19 기념일이고 또 더구나 우리가 부정선거를 투쟁을 사용하고 1년 10일 동안 거기서 잘 있고 도 잘 닦고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상태고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집회로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많이 알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터넷 집회에 참여하면서 알린 것이 지금 많이 부정선거가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지 4.16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부정선거가 많이 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4.16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부정선거가 불이 붙는 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4.16 사건은 약간 어울이 가는 큰 내용이 있지만은 4.16이 잘 안 되면은 우리 부정선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왜 부정선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한 6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쟁점을 잡으면서 소장을 넣었습니다. 첫째는 개표 부정, 둘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셋째 4.19 살인부 대선 개입, 그 다음 넷째 NN을 국가 비밀을 가지고 국가 선거에 관련한 위반, 그 다음 박근혜 후보가 후보자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김아란 국정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기타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여러 개 설치해서 법원에서 받은 위반,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기타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개입하는데 부정선거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위. 그 중에서 국정원은 이미 유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4.19 살인부 유죄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NLL도 유죄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표부정, 사실상 개표부정 증거가 전부 중앙선관위 공문이기 때문에 유죄 법원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도 사실상 저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저는 증거가 그 당시 동영상이라든가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왜 그 허위사실 유포가 중범죄에 되는지 선거일 3일 전에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표를 확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그쪽으로 표가 다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졌습니다. 그리고 NNL 그것도 유죄. 그 다음 새누리당이 정당 사무소 2중 3중으로 설치한 그것도 위반으로 저는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부정선거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제3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한 부정선거였다. 18대는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을 빨리 속행해야 된다. 재판이 시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은 그 소송은 민중소송이기 때문에 민중소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민 유권자들이 전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중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소송인단에서 생방송 허가 신청을 2013년 2월 달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중소송이기 때문에 생방송 재판을 하면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 재판 그렇게 진행되면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건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국회에서 대법관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키고 정부를 다시 구성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판결로 가면은 판결이 난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 세력 그리고 대법관 모두가 그만둬야 하는 사법대란 엄청난 기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 선거소송인단에서 국민들한테 알렸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 진실을 알리면은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일단 붙으면은 꺼지지 않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전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30분 이내의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불이 붙으면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의가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순수한 국민들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부정선거였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선거소송인단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알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라.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은 70년 동안 정치인들에 의해서 간접, 직접으로 분열되어 왔습니다. 그 분열의 끝이 지금 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 민중들은 앞으로 반대로 서로 협력하고 통합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감스럽지만 구속되고 나서 우리 회원들이 갈등이 있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가족부터, 자기 부인부터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독재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르듯이 내가 또 대하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은 간섭하지 않고 같은 부분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부분을 함께 합치면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소송인단에서는 가서는 민주 시민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여태까지 실천하다가 보니까 힘이 없어서 구속되고 그리고 1년 10일이라는 구속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알았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고 사람이 뭐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프로이드가 많은 책을 만들어냈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이드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감옥 1년 10일 동안 살고 나니까 프로이드 책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다. 저는 느낌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짐승인 줄 몰랐습니다. 그 1년 10일 동안 있으니까 나는 철저하게 동물이었다. 철저한 동물이었다. 그 동물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책을 공부를 하고 또 딴 곳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전부 동물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동물들이지만은 행동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암만 어려운 곳에 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고경에 살아야 되겠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거를 곁었습니다. 암만 어려운 지경에 가도 계속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리고 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무엇을 전해줘야지. 그것이 계속 1년 동안 꼬리를 물고 계속 생활해왔습니다. 즉, 저는 1년 10일 동안 그래서 도 닦다가 왔습니다. 참, 한영수를 도를 닦도록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웃으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절대 겁을 내지 마세요. 불의를 보고 웃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내를 잡아넣으면은 구치소가 잘못됩니다. 왜 구치소는 왜 안전하냐? 너 폭력범들이 와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34대 밥 주고 또 죽는다고 운동시키고 또 가끔가다 신체 검사도 해주고 진짜 가족하고 우리 회원들 걱정이 안 되면은 진짜 그 이수볼만한 일이더라고요. 그걸 재밌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보고 봐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런 일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우리들이 상당한 자유를 방해하고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스럽게 살았으면 당당히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를 할 줄 아는 이런 세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왜 부정선거냐 논리적으로 서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구속시킨가 합니까? 왜 너가 아무것도 아닌 너가 왜 부정선거를 하냐 이거예요. 부정선거는 말도 쓰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검찰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하다가 너가 멋대로 그러면 기소하고 말아라. 그 결과가 1년 10일 동안 사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지금 투쟁을 하면 이제 잡아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세력이 있냐? 이 부정선거를 아니다고 막는 판사들도 있고, 그 다음 진실을 그대로 보는 판사들도 있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하는 판사가 있고, 그저 아시잖아요. 짐승처럼 부정선거 모른다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판사가 있고,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이 내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선거였다고 알려주시고, 집에 부모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고, 착관에서 만나가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알려주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안 받겠다는 사람은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알려주시고 공감하고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 부정선거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더 높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싸워가면서 하는 건 성공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공감이 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전부 나름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부탁드린 내용 이 내용입니다. 모두들 얼굴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비록 신분은 국민이지만 이런 일을 하고 시민행동,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떳떳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심차게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즐기면서 그리고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세 분이 나오셨어요. 아주 어렵게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문제였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2년 구형은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모두 앞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그 홍보와 그리고 불법불이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금 모았어. 지금 찍어. 구치소 또 요거 하나 소개할게요. 구치소는 이 이제 불화식 나이프 써요. 칼 없습니다. 이 가지고 갈등으로 부어도 다 써요. 네. 이거 날이 묻으면 또 교환 시제에서 쓰고요. 그런데 여하튼 구치소는 별 해야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한 대표님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대표님 1년이 배를 있었는데 도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축하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우리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절대 폭력이나 어떤 폭행이나 무기나 부서뜨리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이번 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로 전부 다 말로 웃으면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푼다. 상대방 이야기를 전부 들어준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만약 과거 4.19 혁명이 거리에서 폭력하고 경찰이 총을 쏘고 이런 사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절대 폭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차장님께서 그날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좀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공 제모가 잘 됐습니다만은 절대 뭘 부서뜨린다든지 남을 사익한다든지 남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재판합니까?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의 결과를 받고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법보다 주문이 문이다면 이거 할 필요 없죠. 법은 법대로 따라 헌법과 우리가 법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파괴 테러 이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재판하고 있으니까 양성대 대법원장 대법관은 말로서 대화로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겁니다. 오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생각이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CMS를 제가 올렸습니다. 만들어서 차 한 장당 5,000원부터 시작하는 CMS에 관한 그런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질의응답 사무처장님 가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25일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4월 19일, 저희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4월 19일 맞이해서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마련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CMS 정의원 회원을 갖고 있고요. 정의원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칠판에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름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로 바뀌었어요. 생년월일이랑 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은 5,000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CMS 정연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축하 말씀이나 한 말씀 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 손 들고 정주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1년 3개월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으로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기 멍석을 여기 김치환 대표하고 한영수 대표 이분들이 멍석을 깔아서 소송인단을 하면서 저도 1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 1년 동안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인터넷 부정선거를 치다 보니까 소송인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났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법으로 해서 대법원에다가 선거무효소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냈더라. 그러면서 여기 민경석 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쪼각쪼각 단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이제 저 머릿속으로 가가지고 정리가 돼서 그러시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98%까지는 제가 안다고 봐요.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알게 됐고 법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운영되고 사람들 심리도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논리화시켜서 법을 적용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저 검사들이 제 글을 틀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자들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원 그 사람들도 보고 제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차단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법을 안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제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안학사는 등산했어요. 제 친구하고 친구들이 상당히 저 단위로 며칠 올리는 사람들 교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하지 말라.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쉽게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는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51.6%를 이운옥이 만든 데이터로 5천만 국민을 사기했다. 12월 19일 3,058만 명의 투표 개표 결과는 한 표도 방송사에 전송되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는 중대선거사범이요 국헌문란범이다. 그런 형식을 아주 쉽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더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김준현 대표하고 한 대표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화가 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 나름대로 알고 계시지만 더 퍼져서 어느 임계점만 딱 가더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오래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처음 글만 봤지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수도인단 지도부를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요. 시너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제가 여기 검사가 와도 대통령이 박근혜가 오든 이명박이 오든 간에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섰더랍니다. 섰으니까 이제 한번 이유다 자꾸 말하는데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씹어들더라고요. 참 좋은 일. 그러면 좋은 나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83세 김재현 어르신이 계신데요. 제가 작년 8월 20일에 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서
8월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8대 대선 선거운동 소송 폭행 촉구한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8월 27일에 시작을 했고 우리 김재현 어르신이 8월 28일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죠.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국가적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이 환정을 유린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킬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83세 김재현 어르신께서 우리 대선 무효소송 폭행 촉구하는 삭발식을 어르신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법원 앞에 가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날짜를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날짜가 4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 대법원 앞은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재현 어르신께서 삭발을 하시고 또 저도 삭발하고 광주의 이주연 전 선거소송인단 대변인께서도 오셔서 같이 삭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삭발식에는 이렇게 특정 사람들만 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어느 분이든지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이 속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같이 삭발에 동참하실 수 있고 현재는 선거 무효소송인단과 횃불시민연대 두 단체가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단체든지 이 뜻에 동참하는 단체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4월 25일입니다.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이 역사적인 소송이 반드시 지금 당장 속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삭발에 동참하실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든지 함께 주체자로서 동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서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대표께서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이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가다가 몸을 헌신해가지고 1년 이상 목표를 했다는 것에 저는 무한한 감사하고 또 우측해 말을 해야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께. 제가 또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인물이 춘몽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요, 거기에서 천막 당사에서 그 똑똑하고 달라고 족두가지 나불거리는 정치가들 이런 다 찾아가도 우리를 보면 무사하다고 거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또 인물이 있대요. 미국의 총독 그 칼 맞은 사람은 와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이지 인물이죠. 네. 이럴 때 박수 치고야 인물이라고. 그래서 나는 제일 이 조국에 이제까지 80이 넘도록까지 살았는데 언론 악법 때 머리를 길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8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이 대법관들이 너무나 썩어 있어서 너무나 못난 놈들이어서 너무나 병신들이어서 늙은 영감이 혹시 머리를 깎으면은 그놈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고 삭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단 어제 저녁에 싸우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100여 명이 붙들려가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 달성한 게 그대로 꺼졌어요. 나는 거기에서 나를 세서 이틀만 버티면은 이 정부가 손을 줄 것이라고 그렇고 우리를 목놓아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먹어주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이 나라는 정의가 무엇이고 조국이 무엇이고 민주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나는 지금 꼭 생각합니다. 우리 후예들, 우리 후손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 앞에 오직 목숨 걸고 오직 호소합니다. 저 살같이 살았으니까 지금 죽을 자리 보고 차비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제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노예를 만들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실현해 주세요. 이영주 기자로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2003년도 1월달 그 이전에 2012년 11월 19일날 대선이 끝나고 20일날 동아교수들과 앞에서 촛불시위를 할 때에 제초에 나가고 저것도 울분을 느끼고 앞서 부 대표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자손만들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족 반역 짓거리를 하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도 분노를 느끼고 1월 달에 1월 4일날 대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기사, 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제 기사로 최초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제가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부족하지만 조성인단에서 올곧게 나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기사화해서 역사적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8일날 대한민국 사이버 국회를 제가 또 맡게 됐어요. 아마 이영주 기자와 그 연정 때문에 정호선 국회의원이 그걸 맡고 있다가 제가 의장직을 맡게 됐는데 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송인단이라든가 또 방금 김진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국지사 그런 정말 민족지사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제도권이나 정치, 사회, 경제적, 교육적인 문제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문 프로스코리아 타임즈가 6월 중에 주간지 창간식을 국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저는 돈이 없으면 물을 먹는 그런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주간지를 창간하게 됐고 창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간식을 하는데 국회의원들과 또 여러분들과 뜻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창간식을 하고 무엇이 유리하냐. 우리 신문은 2006년도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각 지자체에 한 건의 광고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이 부정선거를 터뜨리기 위한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부정선거가 어쩐지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간지를 만들자.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작년에 전부 다 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도를 해주니까 지자체의 그 기사들을 보도해주니까 해년마다 광고 수주 쉽게 말해서 지원받으라고 옵니다. 근데 저희 신문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문을 띄워보니까 우리가 주간지를 창간할 때 광고 좀 수주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 액수만큼 한 분당 1,000원씩을 잡고 지자체에서 500만원짜리 광고를 주면 500만원치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5,000부를 지자체에 각 뿌린 것이 군구에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의 효과는 물론 찌할 수도 있습니다. 전날도 좋고 그렇지만 신문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정명집필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더 훨씬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정수 대표님과 좀 의논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의견을 주셔서 다 같이 주간지 플러스 코리아 또 코리아 타임즈는 제가 물론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물러났고 다 임기제로 합니다. 니꺼 내 거 없다. 다 우리 국민들 거다. 저는 제 누나 딸내미가 이대 사학과를 나왔는데 기자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켰습니다. 제 자식들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75%는 주식 지금까지 한 주식 중도 안 팔았습니다. 25%는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75% 주식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지자체부터 우리가 밑에서 또 활활 타오르는 서울에서 횃불을 줄 수 있는 중앙청에서 피바다가 됐지만 4월 19일 날 됐지만은 김필원 대표께서 말씀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박애주의 정신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 정치혁명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선 두 분들께 진심으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동지들만 오신 걸로 압니다. 물론 정원이가 보낸 사람이 아니면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새겨들으면서 저는 제가 왜 나왔느냐면은 죄를 진 심정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18대 대선 진상규명 시민모임, 또 18대 대선 원천무역 국민행동, 그 어마어마한 단체의 대표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주명박근혜라고 하는 범죄 정치 조폭들이 사실 저 같은 시골 무지개인가 대한민국의 중인 서울에 나오게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이런 우국지사들을 뵙게 됐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제 평생 잊을 수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앞으로 혁혁하게 빛나는 한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월 19일, 사실 이 시간이면 바로 중앙청 앞이 비바다가 됐었던 그런 날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김필원 공동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무혈혁명을 하자, 또 법대로 가는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자라고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바로 그런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썰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정수 공동대표님께서 참 구치소 생활이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혹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의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횟수로는 2년이고 저도 4년에 4개월 23일을 그곳에서 겨울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거기서 2중의 징역, 3중의 징역 사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모순덩어리가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안고 있는데, 역시 평화적이고 또
헌법적인 차원에서 풀어간다고 하면 저들은 저 악의 무리들이 저 반역의 무리들이 갈 곳은 사실 그들이 서울구치소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날을 위해서 우리 김재현 선생님 삭발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저도 동참을 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문정현 신부님 삭발을 하실 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그 삭발을 하실 때 옆에서 섰다가 허락을 받아서 같이 삭발을 하고 기념사진을 눈물 흘리면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 악의 무리, 불법을 자행하는 무리, 그리고 반역의 무리들에게 우리 김재현 선생님을 비롯한 우국지사, 민주지사들이 삭발을 하시는 날, 그날 바로 저들에게는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내비 컨트롤 문제 없습니다. 손도 지금 만져보시면 거칩니다. 전에는 이 부드러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사에 뭐 조퇴보다 결혼을 하고 와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포기를 하더라고요. 동참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근본적으로 헌법을 다시 세우는 그 맨 앞에 우리 김필원 공동대표님과 한영수 공동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재현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열사가 돼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민주 우국지사들께서 맨 앞장서서 기필코 이뤄내실 수 있고 또 거기에 저도 작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재성 갑시다. 중서를 안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재성! 한 번만 더요. 자, 하나 둘 셋. 재성!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놓고 그냥 들고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입 없으면 많이 드세요.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는 가해자는 전국 대표 사람들 신청할 때 그때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신청해갖고 개표력이 아닌지 몰랐어.